지난해 화두는 단연 전 세계를 휩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하면서 통화당국은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에 바빴습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통화 긴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등 실물 지표가 개선됩니다. 반면 총공급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자 수 감소와 실질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실물 지표 둔화가 수반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수요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수요는 소비와 투자, 정부 구매와 순수출의 합으로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경기 불황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 증가 또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총수요는 고용과 총생산 증가에 도움이 돼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과 소득이 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즉 총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은 좋은 인플레이션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실물 지표 개선이 동반되는 물가 상승이니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 장기적으로 인건비 인상과 같은 비용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단기에는 고용과 총생산 등 경제의 실물 지표 개선이 동반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고용과 총생산, 소득과 같은 실질 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경제부양 정책은 장기의 명목임금과 물가, 명목금리 등 경제의 명목지표만 상승시킵니다.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총수요 진작에 의한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꾀하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한 가장 쉽고 직관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의 곱은 곧 물가와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량의 곱과 같다는 화폐 수량 방정식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돈이 흔해지면 물건이 상대적으로 귀해지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돈이 귀해지면 물건이 상대적으로 흔해지므로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는 곧 돈으로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즉 물건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통화 공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와 통화 가치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불황에 정부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는 정부의 재량에 통화 공급을 맡기지 말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K% 룰로 불리는 통화 준칙주의입니다. 지난 2년간 시중에 풀린 돈, 즉 팬데믹 머니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을 무섭게 올려놓은 것을 상기하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듯합니다.